죽전고등학교 윤수입니다. 박만영 선생님 그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떨려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 전체, 제 수업이 어땠다는 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교수평 일체화를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장 베이직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교수평기 일체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만 그런 건지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엄청나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자료까지 올해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어려워했고 많이 좌절했고 이랬던 가운데서 제가 찾게 되었던 정답은 어쨌든 교육학 책에 나오는 본질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내가 교육학 책을 그냥 점수 따려고 공부했구나. 근데 현장에 와서 막상 보니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민을 하기를, 아이들한테 수업을, 내가 미술교사로서 미술 수업을 왜 해야 될까?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미술이 왜 필요하다고, 어떤 이유에서 열심히 네가 해야 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 회복도 안 되고 애들하고 수업도 망치고 맨날 실패하고 울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결국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내 삶에 기여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성찰의 작업까지 가는 것이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원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미술교과의 핵심 교과 역량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5개의 핵심 역량이 있고 그거에 맞는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수업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거 제하고 재밌는 수업, 즐거운 수업, 아웃풋 괜찮아, 그 다음에 애들이 즐겁다면 나도 즐거워, 뭐 이런 수업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실은 저도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고 근데 교육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내가 왜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이 정답이 이거예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우리 그걸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냐면요, 평가 부분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상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쓸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이들한테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 학교에서는 그냥 일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지금 죽전고등학교는 미술 중점학교가 돼서 제가 미술 중점반 아이들을 한 반을 37명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일반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중점반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말 여러 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늘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건 표현 영역에 있지 않고요. 우선은 미적 체험 영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할래도 아웃풋이 좋게 나올래도 그 부분을 제대로 고민을 시키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표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허무한 느낌을 가지고 그 평가에 임하게 되고, 그냥 그래 내가
1년 잘 미술 시간 버텼어. 이러고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던가 졸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적 감수성과 시각적 소통 능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영역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내용 요소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만 정확하게 저 표만 알고 계시면 학습 목표를 얼마든지 저 안에서 저 용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체험 영역이기 때문에 체험 영역에서 나를 인식하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 그걸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지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저는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인식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좀 더 심리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선 성취 기준을 추출을 할 때 저는 첫 번째 성취 기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실은 미술 교과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교과에서 해줄 수 없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이 성취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충분히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미술 교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국 단위로 한번 이렇게 박만영 선생님 주최하시고 해가지고 했던 그 교육과정 설명에 갔다가 메인으로 설명하셨던 선생님이 이렇게 성취 기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석한 것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 똑같은 성취 기준인데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술 교과의 성취 기준이 모호한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뭉뚱그려진 단어들로.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던지고 그것에 답을 달아보면서 그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해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교과도 있고 필요 없는 교과도 있습니다. 근데 미술 교과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면 세계는 감정과 생각이 나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게 나의 내면이다. 그럼 왜 인식을 해야 할까? 정확한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있으면 내가 표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테니까. 자신의 내면 외부 세계는 무엇으로 인식할까?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한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느낌이 마음이나 머릿속에 뭘로 존재할까요? 절대로 언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표현을 남한테 하려다 보니까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걸 그리기도 하고 몸짓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부분, 근데 그 이미지를 가장 잘 건드려 줄 수 있는 교과도 미술 교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가장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 언어를 가지고 왔냐 하면요, 아이들은 표현을 할 때 당연히 언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혀줄 수 있을까? 이미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뭘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미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와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사이의 괴리감을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면 분명 오해가 생기고 소통할 수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은 미술 교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왜 소통을 하지 못할까?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미술 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도록 하자. 외부 세계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외부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그러면 조화를 이루려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남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잘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그래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가치관과 공동체, 행복론 이런 것들을 한번 탐구해보게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도 실은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박만영 선생님처럼 애들이 찾아보도록.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만 열심히 던지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이미지 차이를 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개발한 거 아니고요. 다른 어떤 연수를 가서 체험해봤던 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 활동을 활용을 하면 되겠네라고 제가 뭐 했을까요? 연결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 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일부러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를 가져오지 않고 어디서 들었던 거 가지고 제가 다시 사용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활동을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보고 자기네끼리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줘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현만 하고 제가 채점을 하고 끝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다른 애들 거는 어땠는지, 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합일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알려주려고 이제 두 번째 소통이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그 소통에 관련된 게 성취기준 12미 01-02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성취기준 분석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그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은 문화라고 지칭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친구는 서로 다른 문화,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간극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거야. 시각 문화와 같이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해보자. 시각으로 인식하는 시각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와 이미지로 만들어진 시각 문화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실은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카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실은 이미지와 언어가 이미 결합이 된 상태로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은 그걸 늘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도 늘 분리를 했었고, 그걸 합쳐서 한다고 하는 게 딱 하나잖아요. 비주얼 싱킹.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시각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려면 그 방법들을 찾는데 저는 모르겠으니 아이들이 찾아보도록 그러니까 토론을 시켜보자. 그래서 토론 활동까지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가 시각 언어 소통의 조건은 무엇일까? 네. 벌써 5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 구조를 가지고 가려고 했고요. 수업 구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찾아내시는 거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종이나무를 오리는 건데요. A4 용지를 4등분해서 잘라서 각자 가위를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저 단어들을 오리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한테 절대 입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에 방해가 될 만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미술 시간이 조용하게 오리기에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 봄의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 세상에 없는 나무. 그때 제가 연수를 들었을 때 이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또 조금씩 바꿔보았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단어를 줬을 때 아이들은 다 브로콜리와 양송이를 오립니다. 근데 봄의 나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당황을 하죠. 뭔가 다른 걸 오려야 되겠구나, 창의적인 걸 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오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한 아이가 일렬로 붙이는 겁니다. 조를 나눈 건 그냥 예쁘게 붙이려고 나눈 것 뿐이고요. 분단별로 이렇게 나와서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 오리고 나와서 붙이고 하나 오리고 나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때 펜을 쓰는 건 학번 이름 쓸 때만 펜을 씁니다. 그리고서 쭉 이렇게 4개를 붙여놓으면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얘네들이 발전하는 거 보이시죠? 제시어만 바꿨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드렸는데 다 다른 걸 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봄의 나무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스프링 이래버린 거예요. 진짜 스프링을 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창의적이라고 막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단어 듣고 그냥 오린 건 절대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자기가 뭔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무를 오려라 그러면 나무라는 글자를 그대로 오리기도 합니다. 또는 나무 목자를 오리기도 합니다. 자기 한자를 잘한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듣고 다르게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 이미 언어와 이미지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 애들이 칠판에 붙이는 순간부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없는 나무를 붙이라고 하면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이를 그냥 갖다 붙이는 아이, 아무것도 안 붙이는 아이.
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다 좀 특이한 것들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쟤는 그냥 종이 붙인 아이예요. 쟤는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아닙니다. 종이가 됐잖아요. 세상에 없어졌어요. 개념 미술이죠. 네. 어떤 아이는 나와서 테이프에다가 학번을 쓰고 갖다 붙이는 애도 있습니다. 자기는 없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넌 퍼포먼스를 했구나. 그쵸? 근데 붙여놓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애는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눈도 봄의 나무 그랬더니 눈알 속에다가 눈동자 속에다 나무를 오려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봄의 카테고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것도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거 한꺼번에 저랑 같이 다 알아보기 힘드니까 친구들 걸 자기 걸 그려보고 의도 써보고 느낀 점 써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 거 서로 확인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 자료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미술 선생님들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교과에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교과에서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른 교과에서는 이 내용이 아이들이 배우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조금 열어두고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조금 밀도 높은 수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업과 고등학교 수업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일체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랑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적어놓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평가표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평가표가 예전의 평가표랑 좀 다르죠. 예, 뭐 조건들이 있고 몇 개 만족이면 몇 점, 몇 개 만족이면 몇 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안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취 기준과 교육 과정과 평가를 맞춰서 평가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